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지와 용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제안한 대로 에스더는 물러리려니와 모르드게와 유대인 공동체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단지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기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듣는 기간이었다고 묵상해 봅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 가지는 못했죠. 궁궐에 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왕을 바라봅니다. 왕이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했던 왕은 에스더에게 지팡이를 내밉니다. 이리로 오라는 신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에스더는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실력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실력 말이죠. 그러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죠. 절차와 단계를 잘 지켜갔습니다. 그의 인내심이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무엇을 해주랴 묻는 왕의 질문에 에스더는 그가 원했던 것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 하만과 함께 왕이 그 자리에 와주기를 부탁하죠. 신중하게 움직이는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의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드디어 에스더는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왕은 귀 기울여 들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왕이 듣고자 하는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뜸을 들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파티를 열 것이니 그때 오시면 그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왕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파티는 파티로만 끝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돌아갔겠죠. 하만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만이 돌아가는 중에 모르드게와 마주쳤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이때에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요. 내가 왕비가 주최한 파티에 왕과 함께 유일하게 참석하였다. 게다가 왕비는 내일도 나를 초대하였다.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왕비도 자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다가 겪었던 기분 나쁜 일도 이야기하죠. 모르드게를 만났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여전히 나를 몰라보고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더라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세레스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내일 저녁이 되기 전에 왕에게 먼저 고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하십시오.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저녁 때 편안하게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것인데요. 이 말을 하만은 흡족히 여겨서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심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죠. 신중했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심리전에서 왕을 압도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때에 해야 하는지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교만과 허영심에 들뜬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자 왕의 마음도 왕비의 마음도 그는 헤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방심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저 주어지는 일은 없답니다. 신중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꿰어져서 맞춰갈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